안녕하십니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며 함께 키워가는 우리는 이타 청년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2023년 트렌드 강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20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비서, 쇼핑몰, 경영, 경제, 유통, 금융, 회계,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었고요. 경영 컨설턴트로서 4년간 활동을 했었고,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또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는 먹기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 우리는 2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흐름을 안다는 것이고, 이 흐름을 안다는 것은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런 아는 것이 바로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함께 2023년 트렌드, 흐름, 삶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똑똑한 여러분은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는 커다란 정치적 세계적인 이슈가 있죠. 바로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두 나라는 우리 세계적인 곡물 그리고 그런 밀이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곡물의 수출국이고 동시에 자원이 아주 많이 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밀이나 이런 석유, 천연가스 이런 자원들의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가 이길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원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침공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은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산 자원은 사지 말자가 돼서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러시아 제재가 이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것에 필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요. 중국과 미국의 문제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 이 나라를 두고서 싸우고 있어요. 그건 바로 작은 나라 대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말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중국 그 대만 쪽으로 비행기를 날려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재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외무성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네 비행기 격추시켜버릴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긴장 상태고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싸우게 됐을까? 바로 이 회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TSMC라는 대만 소재의 세계 1위, 세계 1위 반도체 초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견제를 하고자 하는 커다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 중국은 대만을 무력 통일하고자 합니다. 왜? 대만은 원래 중국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서 공산당과 그 민주당 간의 싸움에서 그 민주당이 빠져나가게 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운 게 대만이었기 때문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을 갖고 미국에 도전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강대국 간의 긴장 구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주변국들의 그런 대만과 중국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죠. 작년에 안타깝게도 아베 수상이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한국은 지금 위로는 북한, 뭐 밑으로는 대만과 그리고 옆으로는 일본, 또 중국, 또 미국과 이 틈에 껴 있어요. 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경제 역시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주요 품목,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망간, 마그네슘, 아연, 뭐 흑연, 뭐 질소비료 이런 것들 우리의 산업의 근간을 차지하는 요소들인데요. 이거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63.9%입니다. 또 주요 주된 수출국이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국에도 의존을 하지만 우리 상당수 최첨단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구글, 애플 그런 다양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입니다. 우리 미국의 최첨단 기술들 의존하죠. 또 미국의 우리 군대에 의존하죠. 근데 그런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너무나 많이 돈을 찍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흔하잖아. 그럼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되지? 올라갑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물가 상승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그리고 불경기 상황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세계적인 은행들이 파산할 위기에 처했어요. 파산하기도 했고요. SVB라는 세계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 인터넷 뱅킹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파산하게 됐어요. 그리고 CS 크레딧라는 스위스 소재의 그런 은행, 네. 그런 은행도 굉장히 세계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파산할 위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연쇄적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더 많은 산업체들이 파산할 위기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중국 역시도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 침체가 지속화되고 있고 불안과 불경기 상황입니다. 이유가 많아요. 중국 역시도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그동안에 야, 너네 너무 아기를 많이 낳는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이 붕괴가 되고 또 부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고용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고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이것이 이자율,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확실히 많이 되죠. 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주택 청약도 굉장히 많은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쪽에서 보니까 그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최근까지 계속 적자가 있었고 또 내년까지도 이러한 적자가 계속될 것 같다는 전망이 뚜렷합니다. 네, 말 그대로 불경기라는 거죠. 2024년까지 불경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희소식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 하면은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커다란 그런 기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뉴스입니다. 일본이 그 한국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불화수소와 불화폴리미드.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로 일본을 통해서 수입을 해왔는데요. 일본이 한국 간의 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전혀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에서 2042년까지 300조의 막대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또 아주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그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시대가 어느 정도로 오고 있냐? 보니까 그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 동시다발적으로 선진 국가들 중심으로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기술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몇십 조 이렇게 투자를 하고요. 또 기아차도 합작으로 현대랑 기아가 함께 투자를 하고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차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전기차 충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1,080억의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런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 뭐 짝퉁 뭐 기술 안 좋은 나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가 70%나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배터리 그 기술도 우리나라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탈부착 떼고 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프리랜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혹시 식구님들은 긱 노동자를 알고 계시나요? 네, 긱 노동자는 원하는 시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리고 각종 SNS나 온라인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몽이나 당근마켓이나 원티드 긱스 뭐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직장이나 어디 기업이나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긱 노동자가 11개 분야에서 지금 이게 이제 2022년 기준이었으니까 약 30만 명 프리랜서들이 집결돼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시장이죠. 그리고 프리랜서라고 해서 뭐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뭐 건당 뭐 100만 원, 건당 200만 원, 건당 300만 원 이상의 슈퍼 프리랜서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 컴퓨터가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근에 이슈되는 게 챗 GPT죠. 챗 GPT. 사람 대신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또 추리하고, 또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GPT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GPT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논문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어느 기업에 어느 학교에 입학 또는 입사하기 위해서 우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이런 자기소개서까지도 어디 대학교 입학 동기 써줘 하면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이러한 AI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떤 시대냐면 이제 나노 사회라고 해요. 초개인화. 개인 시대가 아니라 초개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요. 가족끼리 무조건 함께 산다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싱글 파더, 싱글 맘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또 사업자들도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빅뱅처럼 빅뱅이라는 커다란 폭발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빅뱅과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디서? 직장에서.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나 그리고 부동산 투자나 이런 자산의 가격들이 급변하면서 그 중에서도 성공한 투자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야, 내가 왜 굳이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하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상사가 시키면 반드시 해야 돼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한 회사에서 몇 년을 근무했느냐가
스펙이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좋은 회사로 이직했느냐가 스펙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팀장이나 계장이나 차장급 직원들에 대해서 저 상사는 어디서 이직했대. 혹은 이직을 몇 번 했대. 가 존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독특합니다. 네네. 사람들이 늙고 싶지 않다를 떠나서 내가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네버랜드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네버랜드가 뭐냐면 피터팬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피터팬이 늙지 않잖아요. 어른이 되지 않잖아. 어린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피터팬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서 여기서 놀자라고 했던 게 네버랜드인데 그 네버랜드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최근에 어른들이 그 장난감 같은 아니면 그 옛날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키덜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키덜트들을 많이 찾기도 하고 과거에 어른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어른들이 과거에 어린이 때 내가 이제 사고 그리고 많이 애용했던 것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레트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많이 인기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즐겨 들었던 그 인기 음악들을 리메이크하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런 말이 칭찬이라 그래요. 30대 청년들한테 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칭찬이라고 합니다. 네, 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알파 세대. 이제 뭐 MZ 세대 했는데 아닙니다. 알파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를 혹시 아시는 식구님 계신가요? 네,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알렉사라는 아마존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아마존의 AI 시스템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mother, father보다 더 먼저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그게 알렉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몇몇 그 애기들이 그런 거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AI 기술, 로봇 기술,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100%가 다 디지털입니다. 100% 디지털을 통해서 경험하고 디지털을 통해서 공부하고 디지털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세대, 사실 로봇이잖아요. 사실 컴퓨터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사회, 그리고 불경기, 불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네버랜드. 나는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IQ보다 아는 것보다 EQ, 공감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EQ,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노 사회, 초개인화된 사회다 보니까 이제 배려 사회의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경기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는 그러한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가 늘어나고 우리가 앱으로 돈을 벌자 하는 트렌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20, 30년 뒤에 투자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은 호텔이나 아니면 그 취미, 아주 돈이 들어가는 취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작은 명품들, 뭐 몇백짜리 뭐 명품백이나 뭐 시계 같은 거 삽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면은 굉장히 화내실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대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 맞고 그 사람마다 추천하는 시스템이 발달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온라인 공간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들은 SNS에 특히 우리 감성 카페, 감성 레스토랑, 감성 호텔 이런 데 되게 특이하고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프라인 공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공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테크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그리고 이 전쟁, 국제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요. 근데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또 리튬,
리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튬이 하얀 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리튬이 어떤 소재로 쓰이냐면 바로 배터리. 지금 전기차 시대잖아요. 이 배터리의 주요 재료가 바로 리튬입니다.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얼마 전까지 폭등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팔아도 마진이 안 남는데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 리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백만 원 있어야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원, 2,000원이어도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어요. 이런 소액 투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재테크 해서 앱테크인데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설문조사 한 건당 뭐 300원에서 많으면 만 원. 그리고 만보를 달성할 시 뭐 얼마. 걷는 만큼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은행권에서도 이런 앱테크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은행 반려 행복 적금이라는 곳에는요, 그 반려견 혹은 반려묘를 목욕하거나 또 산책시키는 인증샷을 주면 금리를 올려준다고 해요. 야, 대단하죠? 그리고 신한플레이라는 신한은행에서 오락실 게임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서 그 게임을 하면 할수록 포인트를 주는데 이 포인트가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외에도 덕테크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 그런 취미 생활의 그 재테크도 있어요. 뭐 레고 아시죠? 장난감인데 그 레고나 시계 같은 거 다시 팔아서 리셀해서 더 큰 수익을 얻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요. 부동산이나 그 큰 투자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여유 자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상당 부분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의 전반을 차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는 인공지능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Q를 넘어서 EQ 그리고 네버랜드 신드롬, 다양한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처와 그리고 괴로운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만큼 사람들과 공감하고 얼마만큼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 곧 리더가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들은 디지털을 알아야 우리 아이들을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이타 청년 스터디 카카오톡 방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것으로 이제 녹화를 마치고요. 또 2회, 3회, 4회, 5회 2차 스터디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우리 청년분들 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